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가톨릭 신도들은 물론이고요. 교황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종신직인 교황의 사임 가능성과 함께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교황의 건강 상태 아주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 위험한 순간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안정 상태에 있는 듯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에 2일 교황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좀 상태가 좀 안정을 되찾았고 열도 나지 않았고요. 또 한때는 인공호흡기를 좀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인공호흡기 떼고 고유랑 산소치료만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병원에서 그 교황청의 국무원장 등을 만났고 개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미사도 참석했다고 하니까 비교적 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서면 메시지도 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들을 언급하면서 평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올해로 88살이십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좀 건강이 나빠져서 기관지 염을 앓다가 네. 입원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18일째인데 2013년 즉위하신 이후에 여러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하긴 처음이어서 좀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인 병명은 폐렴인데요. 한동안은 좀 위기도 있었고 또 뭐 구토 증세,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지금 호흡기에 있는 세균이 혈류를 통해 침투해서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증세는 보이지 않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 종교 문제이고 제가 뭐 가톨릭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국제뉴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임 가능성을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그렇죠. 자진 사임을 하셨기 때문이죠. 가톨릭 역사상 6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교황이 존신직이지만 자진 사임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 교황이 건강이 나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자서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곧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내가 사임서를 맡겨뒀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황 스스로 프란치스코 교황 스스로 이 자서전에서 언급하셨어요. 다만 교황직은 신으로부터 받은 정말 성스러운 직책이기 때문에 사임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서전에서 밝혀놓고 있고 지금 건강 문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최근에 교황청 고위 성직자 두 분이 비밀리에 좀 은밀하게 교황이 계신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교황청의 설명은 뭐 새로 성인을 이제 승인하기 위한 이제 서명을 받으러 갔다 그랬는데 뭐 교황청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언론인들에 따르면은 이 두 명의 고위 황직자가 이 성인 승인 과정에 전혀 관계하시지 않는 분들인데 갔다라는 점 때문에 뭔가 좀 수상쩍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또 사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황청 관련해서는 사실 음모론이라고 해요. 여러 얘기들이 항상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드라마도 건데. 많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도 사실 건강상 이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졌지만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네딕토 16세도 고령이셨고 건강이 나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이유는 역시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교황직을 충분히 향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시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사실 베네딕토 16세의 임기 말에는 굉장히 교황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황의 개인 문서가 막 유출되기도 네.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부 비리, 뭐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그 교황청 문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다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네. 교황의 개인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네. 때문에 이게 고의적인 의도, 뭐 예를 들면 교황을 좀 흔들기 위한 것 또는 내부 갈등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유출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모설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기가 됐었고 네. 또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 1년도 채 못 돼서 자진 사임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황청 내부에 좀 상당히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네. 많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출된 것 자체가 문서 유출 자체가 문제다. 맞아요.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1년 동안 이제 가톨릭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력들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리하는 게 적절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병석이 길어지시니까 한번 그동안 네, 해오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즉위 되자마자 뭐 빈자들을 위한 교회, 그렇죠. 또 뭐 흙을 묻히는 교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본인도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뭐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셨죠. 여기서 흙을 묻힌 교회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들의 그 어려운 삶, 뭐 일상생활 이런 데 깊이 들어가서 네. 사제들도 교회 이렇게 편안한 교회의 틀 안에만 있지 말고 신자들과 좀 더 깊이 이제 부대껴라라고 하는 그런 교황의 가르치심이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거는 이제 동성애자, 이혼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포용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내가 누구라고 과연 그들을 뭐 어떤 평가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제들에 의한 성범죄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네. 굉장히 단호하게 한 자세를 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은 처분 뭐 이런 것들을 내리셨죠. 또 그리고 비리 온상인 뭐 가톨릭의 이제 뭐 교단의 여러 조직, 특히 대표적인 게 바티칸 은행인데 이게 정말 역대 교황들이 손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도 많은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네.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생명 문제로 많이 이슈화하셨고 또 특히 규제 없는 자본주의 이런 탐욕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셨죠. 네.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성이 교회 내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다만 여성 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시죠. 다만 최근에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교황청 행정부 장관에 네. 수녀를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하기도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주목할 필요도 있는 또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특히 이민자 문제 때문에 그때 트럼프 굉장히 정면 충돌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멕시코 그 도시에서 미사를 집전하셔서 그때 이제 이 불법의 이민자를 쫓아내고 난민들에게 이제 문을 닫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뭐 전례 없는 어조로 직접적으로 또 단호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최근까지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죠. 네,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도 뭐 비판, 반대 네, 목소리도 맞습니다. 많았을 것 같아요. 교황의 권위는 정말 뭐 범접하기 어려운 권위지만
교회 내에서 그 보역 갈등은 늘 있어 왔는데 그렇죠. 예.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좀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교단 내부에서도 많은 저항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2017년에 보수 성향의 가톨릭 신학자 사제 60여 명이 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공개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제가 된 거는 이혼자 또 재혼자들에게도 영성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이게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 교황에 대해서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비판이잖아요. 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을 공개적으로 네, 요구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교황에게 이런 시정을 요구한 게 133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5년에도 보수 성향 추기경 13명이 교황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게 이탈리아 언론에 유출돼서 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주교회를 시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종종 국제 뉴스로 많이 다뤄집니다. 네, 이 시노드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개혁 서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혼, 피임, 뭐 혼전 동거, 동성 결혼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기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담은 서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교황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겠죠. 그렇죠. 교황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교황보다도 더 진보적인 세력이 있죠. 더 진보적인 세력은 교황의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늘 오히려. 비판을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후임 교황 누가 예. 될까? 뭐 이거 제 의견이 아니라 예. 그 외신들을 통해서 역시 뉴스에 이런 나온 얘기,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정리해서 주시는 건데요.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네. 이제 교황이 선종하면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 회의 콘클라베가 열리죠. 그렇죠. 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문을 잠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와 차단되게 상태에서 교황 선거를 하는 걸 의미하죠. 네. 이번 아카데미 영화상 8개 부분의 그렇죠. 후보에 오른 영화 콘클라베 곧 개봉을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각색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영화 보면은 콘클라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초기 추기경은 138명입니다. 네. 이 중에 110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모두 개혁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추기경을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로 그렇죠. 임명하진 않기 때문에 네, 네. 뭐 당연히 교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을 선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표가 최소한 총 투표수의 3분의 2, 92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교황과 만약에 새 교황이 꼭 지금 현재 교황처럼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되기는 또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를 보면은 지금 교황청의 국무원장을 하고 계시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많은 이제 존경과 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유럽인 남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다시 그렇죠. 비유럽인들 중 추기경들 중에서 교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확률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좀 보수 성향의 유력 후보라고 할까요? 보수 진영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버크 추기경은 미국 출신인데요. 동성애자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교황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해 오신 정통주의적
성직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심지어는 이 교황이 이 버크 추기경의 그 교황청 숙소, 연금 혜택 이런 것들을 박탈한 적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뮬러 추기경은 독일 출신이고 전임 베네딕토 16세의 측근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베네딕토 16세가 굉장히 전통주의적인 그렇죠. 이 가톨릭 신학관을 갖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역시 공개적으로 현재 교황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가 더 나가게 되면은 이단이 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교황직을 뭐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에 뮬러 추기경의 당시에 그 신앙교리부 장관이었는데 네. 여기서 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이 뭐 유력시 되지만 뭐 유력 실제로 콘클라베에서 뭐 이렇게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이 전체 콘클라베 분위기를 좀 더 보수주의적인 분들의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가능성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헝가리의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던데 이분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버크 추기경이나 뮬러 추기경처럼 공개적으로 아직은. 교황과 부딪힌 네. 적은 없고 좀 그래서 온건 보수 진영의 표를 좀 얻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냥 이런 유력 후보가 있다 정도지 네. 누가 뭐 맞습니다. 이게 꿀뚜껑은 열어봐야 투표를- 되고, 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신자분들이 막 철야 기도도 하시고 네, 회복을 네, 위해서 네.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또 그 차원에서도 뭐 많은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비신자들 또는 뭐 어떤 국제 정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움직임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콘클라베에서 투표 3분의 2, 92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예. 교황, 네. 프란치스코 교황 때도 그렇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뉴스를 콘클라베가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죠. 저도 네. 여러 차례 이 보도를 다뤄봤는데 네, 네. 끝날 때까지 계속 알 하는 걸로 수가 알고 없는, 예. 아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 안팎의 움직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